그게 서역인을 닮은 거예요. 서역. 저 아라비아 사람 같이 생긴 거.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라비아 상인 같이 생겨서 얼굴이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거는 뭘 나타낸다? 신라가 서역과 교류했다고 나타내는 그런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원서 왕릉. 그 왕릉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왕릉에 있는 무인상이 잘 나옵니다. 경주 올라가는 길에 울산에서 경주 올라가는 길에 원서왕릉이 있어요. 가보면 원서왕릉 앞에 잔디밭에 사람들이 캠핑처럼 이렇게 돗자리 깔고 막 잘 쉬더라고. 그거 좋더라고 보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시끄러워졌어. 왕권이 약화되고. 근데 잠깐 왕권이 안정된 시기가 있어. 그때가 흥덕왕 때문에. 흥덕왕은 흥덕왕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누가 잘 나오냐면 장보고가 잘 나옵니다. 장보고가. 흥덕왕을 잘 묻진 않아요. 흥덕왕이 한 10년 정도 왕을 하는데 흥덕왕을 잘 묻기보다는 장보고를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는 청해진 여기 아시죠? 전라남도 완도에 있었던 청해진을 설치했다. 근데 원래 이제 설치하기 전에 장보고는 신분이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다. 근데 장보고가 중국에 건너가서 그때 다 당나라였죠. 중국에 건너가서 거의 엄청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중국과 일본의 무역을 독점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저 전라도 땅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장보고가 생각하는 세계의 시작은 바로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산인데 장보고는 여기를 이 동아시아 이쪽과 일본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전초적인 기지였던 거죠. 세계를 자기의 시각으로 본다면 세계를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이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설치는 해적들 물리치고 해적 소탕하고 그리고 우리 신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노예로 잡혀가고 이런 걸 장보고가 보면서 장보고 흥덕왕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청해진을 설치할 수 해달라고. 진이라는 게 이게 나루터 진자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진이기도 하거든요. 부산 진 그러잖아. 다대 진 이런 게 다 옛날에 군사적인 기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흥덕왕은 좀 괜찮은 왕이었어. 이 혼란한 시기에서도 흥덕왕이 그걸 허락해주고 결국 이제 무역 해적도 소탕했지만 무역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장보고가. 그래서 장보고가 여러분 중국에 보면 여기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라고 아시나요? 중국 지도에 보면 그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라고 있어요. 이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장보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그만큼 돈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장보고는 아쉽게도 장보고는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과정들이 과정은 시험에 잘 묻진 않습니다만 장보고가 결국은 이제 왕들이 막 계속 바뀐단 말이야. 왕이 뭐 20년 안에 뭐 수십 명이 막 바뀔 정도로 막 계속 바뀌고 있는 도중에 장보고가 왕이 되는 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제.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장보고 딸과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왕이 됐어. 그 사람이 신라의 왕이 됐는데 장보고 딸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어디 천한 놈의 딸을 왕비로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왕이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 왕이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됩니다. 장보고 화가 났겠죠. 장보고 화가 나 또 자기 신분 그렇다처럼 자기 딸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 장보고의 동료였던 염장을 보내줘요. 염장을 보내가지고 염장이 결국은 술자리에서 장보고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해진도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청해진에 그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나도 안 가봤는데 완도에 가면 청해진 때 옛날에 그런 나무를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둥근 통나무 같은 거를 그 갯벌 같은데 바닥에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대요.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만들었던 그런 청해진도 결국 사라지게 됐던 거. 신라의 뿌리 깊은 이 골품제, 그러니까 그게 갖고 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게 없어져야 돼. 지역 감정, 뭐 학연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여러분 미국 상위 20개 기업의 대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는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대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대대로 물려받았죠. 창업을 한 게 없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들은 전부 저 할아버지 때부터나 이렇게 다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보면 창업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시작된 지가 20-30년밖에 안 됐어. 옛날에 메타라는 기업 몰랐어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메타가 뭐예요?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게 없었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잖아. 내가 만들었으면 여기 안 있겠죠 여러분. 근데 나는 그런 창의력이 없어. 왜?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근로자를 하려는 거야. 직장에 가려는 거야. 직장. 창업하면 쌤 망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들이 성공하지만 왜? 100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100번 실패해 모든 작업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 미국은. 우리는 그거 안 돼요. 그러려면 자꾸 창업만 해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요. 생태계.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주면 되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 그게 안 됩니다. 한국은 굉장히 아직까지 좀 뒤쳐져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다음에 진성여왕이 진성여왕. 자, 신라의 여왕이 3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왕은 4명 있었죠. 손덕, 진성, 박근혜. 우리 4명 있었대. 여자는 4명 있었는데 4명 있었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면 엄마 아빠가 다 총 맞아 죽었어. 어쩌나? 유경수 여사는 74년인가 5년에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총 맞아 죽었고 아버지는 11.6 때 총 맞아 죽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총 맞아 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프로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총 맞아 죽은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불쌍하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잘 몰라 뭐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제 말은 아니고 이제 표현을 보면 되게 그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뭘 몰라서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뭘 안 해야 될 걸 자꾸 해서 문제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참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래 싶었어요. 자, 그 진성여왕 보세요. 진성여왕 때는 신라 거의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때 최치원이 있었어.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발표하고 10가지 조항 발표하고 최치원은 사실은 당나라에서 하는 그 빈공과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과거 시험 치는 거기서 합격가지고 최치원은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거기서 당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황소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당나라. 황소가 우리가 아는 그 소가 아니고 사람인 사람. 그 황소의 난을 이렇게 격퇴하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멋지게 짓기도 했던 사람이 최치원이었는데 이런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냈지만 결국은 귀족들 사이에서 진성여왕이 이걸 못 펼쳐냅니다. 못 펼쳐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힘드니까 이제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최초의 밀란이 등장한 거죠. 우리 동학농민운동 같은 밀란 있잖아. 그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자, 그만큼. 자,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진성여왕 이후에 이제 계속된 문제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을 이제 각자 도생으로 길을 갑니다. 각자 도생의 길. 자, 봅시다. 이제 호족들 좀 볼게요. 요걸 살펴봐야 이게 이해가 갑니다. 자, 봅시다. 촌주라는 건 이거야. 반송에서 오래 살았던 동장 아저씨 이런 분들. 촌주. 자, 그 다음에 낙향 귀족. 경주에 있다가 권력에서 밀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 여러분 뭐 도변산 쌤 가셨죠? 자기 대구 가셨죠? 짐 다 뺐더라고 교무실에 가니까. 짐 다 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낙향한 거야. 자기 고향으로 간 거야 이제. 귀족이라 할 만큼 뭐 재력은 되는 것 같아요. 자, 도변산 쌤은 자 가셨죠. 그 다음에 군진 세력.
네, 군사세.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서 보면 군인 출신들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만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절에는 뭐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군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뭐 하나의 출신도 많았고 되게 많았습니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근데 왕의 권한이 약했기 때문에 왕권은 이걸 통제를 못해. 지방 통제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자연재해까지 터져. 막 홍수와 가뭄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홍수와 가뭄이 막 터졌어. 우리 방송에. 근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럼 우리 원망할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을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야. 그럼 누굴 더 따를까? 돈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 따르겠죠. 결국 지방 세력들이 모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은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세금은 여전히 많이 걷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드디어 성주, 성의 주인, 성주, 장군 이런 이제 이름으로 불리면서 농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우는데 이들도 여러분 이 지방에 있는 이 호족들이라고 부르는 이들도요 모든 걸 다 잘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브레인 역할이 필요하고 이들에게도 파워, 힘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그들이 바로 육두품과 손을 잡습니다. 육두품들이 이제 드디어 신라의 왕족들은 나를 버렸어. 육두품들이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육두품들이 이제 이 호족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떤 교종 불교가 아니라 선종 불교가 유행합니다. 실천하고 수양하는. 맨날 이론만 따지고 부처님 말씀을 어떠고저쩌고 입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수행하는 선종 불교가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경주의 지력이 다 됐다 이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여러 종교들 도교까지 다 이제 겹쳐지면서 반신라적인 개혁이 추구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호족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습니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큰 애들이 작은 애들 통합하는 거야. 뭐 윗반송이 아랫반송 먹고 또 아랫반송이 나중에 저 기장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통합해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옛 백제 땅에서는 견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옛 백제 땅에는. 그리고 옛 고구려 땅. 물론 고구려 땅 위에는 다 날아갔지만 옛 고구려 땅에서는 궁예가 등장하는 겁니다. 견훤은 군인 출신입니다. 견훤은 원래 군인 출신인데 완산주 전주에 도읍을 하고 그러니까 완산주가 정확히 전주는 아닌데 전주 완주 완산주 쪽에 도읍을 정하고 충청 전라 지역의 경제력을 바탕 충청 전라 땅이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후백제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후백제가 군사적 우위에 있었고 신라를 압박하고 중국과 외교도 하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웠잖아. 그래서 견훤의 후백제가 초반에는 더 후고구려나 신라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후백제가. 자, 그런데 궁예는 특이하죠. 궁예는 여러분 출신 자체가 궁예는 매끄럽지 못합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이라 그러죠. 궁예는. 근데 궁예는 눈이 한쪽 X 눈이잖아. 그게 왜 그랬다고? 도망가다가 던졌는데 유모가 봤다가 눈에 찔렸다고. 그래서 그 유모가 궁예는 유모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유모가 어디 절에 데려가서 세랄사나 절에 데려가서 이제 나중에 고백하죠. 여기는 왕족 출신이십니다. 내가 엄마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서 이제 신라 왕실의 증표 같은 그걸 다 보여주죠. 근데 그때 이제 절에 스님이 궁예 보고 그 속세에서 있었던 안 좋은 건 다 잊어라. 부처님이 제자가 되라 했는데 실제 궁예는 그렇게 안 살죠. 복수의 그 마음들, 신라에 대한 증오심들 이런 걸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걸 키워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기운도 있지만 악한 도끼도 품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한 기운도 있어요. 근데 악한 기운도 기운입니다. 이게 계속 세게 나가면 이것도 엄청난 기운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결국은 궁예가 처음에는 궁예도 누구의 부하였어요? 양길의 부하,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였고 양길이나 기원 같은 사람들의 다 부하였는데 결국은 본인이 힘을 키워가가지고 결국 송화, 지금의 개성입니다. 지금 개성 북한 땅이지만 개성의 도읍을 정했다가
나중에 또 도읍을 옮깁니다. 왜? 개성은 원래부터 개성의 왕건의 아버지 왕융이 터를 닦아놨던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성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옮겨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후고구려, 그 다음에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3번 바뀌죠. 후고구려, 마진, 태봉, 후마태로 옮기고 수도도 다시 바꿔요. 철원으로. 그래서 지금 딱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이 궁예에 철원 성이 있으면 잘 돼요. 거기는 한 60년 동안 지금 개방이 안 됐잖아. 발굴 조사를 못해. 근데 철원 성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 흔적도 있어요. 뭐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철원은 사실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가장 딱 중간입니다. 옛날에 경원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서 원산 가는 경원선 철도가 있었거든. 그 원산은 지금 북한이잖아요. 경원선 철도가 철원을 지나갔어. 철원은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땅입니다. 아주 평야가 많습니다. 철원은. 제가 철원에 훈련하러 군대에서 가봤는데 철원에 쌀이 되게 유명해요. 이천쌀도 유명하지만 철원쌀도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원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데 지금은 별로지. 휴전선 바로 앞이니까. 지금은 이제 군인들의 도시지만 철원은 그 당시엔 되게 좋았어. 근데 궁예가 이렇게 잘 했으면 되는데 궁예가 갈수록 그 궁예의 마음이 여러분 평온했을까? 아니요. 그리고 궁예 같은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봅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버림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증오의 마음이 자란 그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 궁예가 결국은 왕건이 자꾸 뜨니까 궁예가 시기심이 생깁니다. 왕건은 굉장히 그야말로 엄친아르트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집안에서 문무를 겸비하면서 왕건을 자랐던 거예요. 내 남친. 그랬는데 궁예 왕건이 너무 이게 다 잘해 그걸 보면 궁예 입장에서는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궁예가 그래서 궁예 갈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다 네 마음을 보고 있다.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런 게 그 궁예의 마음이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속도가 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륵 신앙을 자처하고 미륵 부처님이 뭐 어떤 부처님이냐면 미래에 다시 오실 부처님인 거예요. 미래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인데 미륵 부처님이 본인이다 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정치라는 거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겁니다. 아주 세게. 그 다음에 그래서 신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궁예는 이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궁예가 이상해지고 그 반대 세력으로 뜨는 세력이 누구였다고? 왕건. 그래 왕건은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 2인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한번 뒤집을 것이냐. 처음에 왕건은 그거를 쉽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반역이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궁예가 저렇게 날뛰는데 또 왕건은 굉장히 고민했는데 신하들은 옆에서 막 이제 부추기고 왕건이 자기 아내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궁예를 몰아냅니다. 그게 918년. 궁예는 어떻게 보면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워서 918년에 궁예의 정치가 끝나는 거예요. 왕건은 918년에 왕이 됐잖아. 고려를 건국했잖아. 근데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 후삼국이라고 그러죠. 후백제, 그 다음에 고려, 신라 아직 안 망했어요. 신라까지 다 해서 통일한 거는 936년입니다. 이 시기 왕건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내 기억상 쉬었다가 왕건이 또 하도록 수분이 할게요. 많았다. 자 영상은 촬영 여기까지 하고